나는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사실 고백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 넘어서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고단함은 쉽게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위협처럼 들린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었으며 이유 없이 점점 말라가듯 삶이 소진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언제부터 벌어졌는지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 70을 넘기고 여든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공통점이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였습니다. 사람은 낮 동안 사회 속에서 삽니다. 역할을 맡고 책임을 지고 체면을 유지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특히 잠자리에 누운 그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부모도 상사도 이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밤을 함부로 써도 큰 탈이 나지 않습니다. 몸이 대신 버텨주고 내일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작은 습관 하나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내가 말하려는 것은 거창한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의학적인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잠들기 전에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을 서서히 말려버리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너무 크고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활의 태도, 그 중에서도 하루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남은 게 없다. 나는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마음이 편안했던 분들은 전혀 다른 말을 남깁니다. 나는 밤만큼은 나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했어.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지.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결국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습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 밤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밤을 소비해도 되는 사람들에게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요즘 들어 잠자리에 누우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피곤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삶이 버거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충격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무엇을 품고 눕는지, 무슨 말을 마음속으로 되내는지, 어떤 표정으로 눈을 감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조용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담담하게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밤의 습관들이 예순 이후의 인생에서 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순 이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밤의 습관들입니다. 그 중에는 너무 익숙해서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서운함과 분노를 안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참는 데 익숙해집니다. 낮 동안은 웃고 넘깁니다. 자식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받은 서운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풀지 않은 채 밤까지 가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낮에 참았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늘 무시당할까? 이런 생각들은 밤에 더 크게 울립니다. 분노는 낮에는 소음이지만 밤에는 독이 됩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압니다. 화를 안고 잠든 밤이 쌓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망가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까지 자식이나 가족을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말들이 잠을 쫓아냅니다. 저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두었을까? 이 말들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깊이 박힙니다. 밤에 내뱉는 원망은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기 가슴에 쌓입니다. 세 번째는 배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한 저녁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이 아니라 마음 상태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씹는 음식, 걱정 속에서 급하게 넘기는 한 끼는 몸에 들어가도 기운이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을 잊은 채 잠들면 속은 더부룩해도 마음은 비어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직전까지 세상의 소음을 들여오는 습관입니다. 뉴스, 남의 불행, 시끄러운 말들. 젊을 때는 그런 정보들을 걸러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문도 함께 얇아집니다. 밤에 들은 걱정스러운 소식은 아침까지나마 괜히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일찍 세상을 끄는 법을 압니다.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끄는 법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잠드는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일까? 이 비교는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질문이 됩니다. 밤에 하는 비교는 해답이 없는 질문이라서 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잠드는 습관입니다. 방은 마음의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 쌓아둔 종이, 쓰지 않는 물건들 사이에서 자면 과거의 시간이 함께 눕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비워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무 감사도 없이 잠드는 습관입니다. 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오늘도 하루를 넘겼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잠드는 밤이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기운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당장 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모이면 사람의 운은 조용히 말라갑니다. 다음에서는 이 습관들이 왜 특히 나이 든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 습관은 겉으로 보면 모두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이름은 대부분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외로운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 살아보니 외로움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질 때 생깁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면은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말이 얕고 존재는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밤은 더 길어집니다. 낮에는 참고 넘겼던 감정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그때서야 고개를 듭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나이에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인가? 혹시 없어져도 괜찮은 사람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해서 더 아픕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남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 속에는 배려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은 기대할 곳이 없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접히면 밤은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앞에서 말한 습관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망을 곱씹고 비교를 반복하고 감사 없이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몸도 기억도 사회적인 자리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 존엄까지 함께 내려놓는 경우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큰 업적을 남긴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늘 어딘가 단단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다만 밤의 나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점점 말라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이 말들을 남에게 하지 않아도 밤마다 자신에게 속삭이면 그 말은 결국 진실처럼 굳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말은 낮의 말보다 훨씬 조심해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서서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 포기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밤에 시작됩니다. 만약 요즘 당신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치고 자주 이제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다시 쉬게 할 수 있는지 예순 이후에도 삶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은 삶에서 변화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밴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감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밤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오늘의 나를 쉬게 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는 내일로 미루어도 괜찮고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않은 채로 두어도 됩니다. 오래 산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무 소리 없는 방에 앉아있는 몇 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천천히 제 속도로 돌아옵니다. 또한 저녁에 양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녁에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누군가를 떠올리며 분노 속에서 씹지 말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음식을 삼키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하게 잠에 듭니다. 집안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과거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추억을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은 마음에 두면 되고 물건은 필요할 때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비어진 공간만큼 마음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밤에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실패했다.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말이 떠오를 때마다 굳이 반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넘겼다. 이 한 문장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날이라면 그 감정을 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노년의 지혜는 즉각적인 해명이 아니라 하루를 넘기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오늘 받은 말은 오늘 밤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잠은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넘길 것은 넘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순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혹은 자기 자신과만이라도 조용히 연결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아주 짧은 감사의 순간을 가지길 권합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견뎌냈다는 사실, 아직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면 됩니다. 이 작은 인정이 쌓이면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평안은 큰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는 오늘 정답을 주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이 뒤돌아보며 이것만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느낀 마음을 조용히 건넸을 뿐입니다. 인생은 젊을 때처럼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뒤에서 밀려오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가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은 남은 인생의 결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턱입니다. 밤에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 얼굴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평안을 멀리서 찾습니다. 돈이 더 있으면, 건강이 완벽하면,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평안한 노년은 대부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인생을 신문하지 않았으며 내일의 불안을 이불 속까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숨을 살렸고 잠을 깊게 했으며 다음 날을 다시 맞이할 힘을 남겨주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 또한 스스로를 채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은 성적표를 매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접어두는 시간입니다. 이불을 덮는 순간만큼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사람으로서의 존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도 잠자리에 들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제 끝나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아직 오늘을 살아낸 사람이다. 이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몫을 다한 것입니다. 나는 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더 많은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들 중 가장 고요하고 단단했던 삶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늘 옳지도 않았지만 밤만큼은 자기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태도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눈을 감기 전 마음속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약해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내일을 바꿉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라도 잠자리는 투쟁의 자리가 아니라 쉼의 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놓지 않는 한 인생은 끝까지 당신 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살아본 내가 조용히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